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4일 노년구와 함께하는 드림 FM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갈 노년고등학교의 하윤, 가빈, 연우입니다. 3월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 가정의 달이네요.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 등 많은 날이 한 달 안에 들어있죠. 누군가에겐 그저 빨간 날이 많은 달일 수도 있지만 사실 5월은 온기를 느끼기 좋은 달이기도 해요. 오늘 1부에서는 따뜻하고 다정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르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따뜻한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 즐기러 떠나볼까요? 1부 첫 곡으로는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노년구와 함께하는 드림 FM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코너로 우리들의 사연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무뚝뚝한 아들과 있었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니 문득 떠오르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몇 해 전 제가 감기로 앓아누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운이 쭉 빠진 채 거실에 앉아 있는데 고등학생 아들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제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약 사다 줄까? 라고 말이에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그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였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매일이 전쟁 같고 아이에게 화가 날 때도 많지만 이런 순간 하나에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모로서 저도 늘 서툴지만 그날 그 따뜻한 말을 떠올리며 오늘도 다시 힘을 냅니다. 어버이날 부모인 저에게도 아이가 주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따뜻한 말 한마디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아들 키우면 다 소용없다더니 라는 생각은 없어질 것 같아요. 평소에 표현 안 하던 아들이 그렇게 먼저 다가와줬을 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였을지 상상이 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부모님 곁에 있는 자녀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서로에게 따뜻한 한마디 꼭 전해보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 학교 방송부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 교직 인생 처음으로 만난 학생들이 노년고 1학년 3반 학생들이었습니다. 교단에 처음 서봐서 너무 떨리고 학생들이 나이 많은 선생님을 잘 따라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우리 반 학생들은 너무 좋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교사로서는 처음으로 만난 스승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실 문을 여는 순간 우리 반 학생들의 합창소리와 함께 칠판에 재미있는 메시지와 그림을 한가득 적어주었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파란색 카네이션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응원의 메시지로 감동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1년 동안 정말 한 번도 학생들과 트러블 없이 하루하루 즐거웠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종업식 날에 학생들이 마음을 담아 제 얼굴을 닮은 케이크와 함께 저에게 고맙다는 편지는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과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기에 그 기억을 추억하고자 3반이기 때문에 3333만 기억하라고 2033년 3월 3일에 반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있다가 다시 만나서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지막 종업식 날에 썼던 10년 후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직접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10년 후에는 아마도 저는 은퇴해 있을 예정이고 아마도 작은 브런치 카페를 차려 우리 반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 이름도 1학년 3반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예인이 되어 있을 미솔 미네, 영어를 잘하는 가은이, 승현이, 지우, 윤지, 시은이, 태권소녀 하은이, 일본어를 잘하는 혜원이, 디자인 전문가 세연이, 아영이, 유연이, 춤을 잘 추는 시윤이, 예윤이, 체육을 잘하는 우솔이,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온유, 인천시 교육감상을 받은 혜윤이, 얌전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유희, 수학 잘하는 지원이, 인사성 바른 인성갑 이서연, 그리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 효다연 크루,
세계 최고 뷰티 전문가 서연이, 경제 정보방 유린이, 나이팅게일 은채, 배구자라는 윤진이, 경찰이 되어 있을 유나, 그리고 인천대 27학번 재현이, 꿈이 많은 아름이, 야구 전력 분석가 지연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미까지 모두 행복하게 잘 있다가 선생님 보러 와요. 선생님이 쏜다. 저도 예전에 스승의 날에 담임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진심을 담아서 드렸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그럼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들었던 노래 태연의 아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보내준 어버이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예설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날 선물로 뭘 해야 될지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돈도 없고 요리도 못해서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 작은 조각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집에 오자마자 몰래 냉장고에 넣고 유튜브를 보면서 색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종이접기를 잘 못해서 접은 카네이션이 너무 못생겼지만 제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주기로 했어요. 저녁에 엄마 아빠가 집에 오셔서 같이 밥을 먹고 제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조각 케이크를 꺼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께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케이크라며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 셋이서 조각 케이크 하나를 나눠 먹으며 엄청 웃겨 떠들었어요. 진짜 다 같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엄마 아빠 내년엔 더 좋은 선물 준비할게요. 기대해주세요. 정말 용기 있는 학생이네요. 저는 쑥스러워서 부모님께 선물을 잘 드리지 못했는데 이 사연을 듣고 용기를 내서 저도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그럼 예설 학생이 심청한 데이식스의 배럴배럴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날은 학교를 안 가서 학원에 더 오래 남아 공부해야 하는 날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린이날이 되면 가끔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이나 동물원에 갔던 날들이 떠올라요. 어린 저에게 어린이날은 항상 바쁘게 일하셨던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저를 놀아주었던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가지고 싶었던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던 기억도 또렷해요. 그 선물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신나고 설렜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어린이날을 기다리지도 좋은 선물을 바라지도 않게 되었지만 그 시절의 기억들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서 소중한 힘이 되어줍니다. 앞으로도 그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서 따뜻한 원동력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어린 시절 어린이날에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놀았던 기억과 생일을 같이 생일 파티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과 함께하는 드림 FM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의 소원이 학교를 안 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2부 첫 곡으로 학교를 안 갔어를 선곡한 이유도 바로 그거죠. 저희가 준비한 학교 생활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학교벨이 울리면입니다. 학교벨이 울리면은 학교 일과를 시간순으로 따라가며 학교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8시 20분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에요. 서둘러 가방을 메고 친구와 등교를 합니다. 교문을 들어서기 전 좁은 골목길에서 항상 사람들이 나누어 주시는 파일이나 휴지를 받아보셨나요? 당연히 받아봤죠. 파일이랑 휴지뿐만 아니라 반창고와 노트도 받아봤어요. 근데 그분들 가끔 물건을 하나씩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 번에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 개 받으면 옆에 친구도 나누어주고 쌤께도 나눠드려야죠. 교문을 지나 교실에 들어가 반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조회를 시작해요. 담임 선생님은 지각한 친구들을 확인하고 교복을 잘 입고 왔는지 확인해요. 맞아요. 저희 담임쌤도 조회 시간에 들어오셔서 전날 나누어준 자정통신문을 걷고 교복을 잘 입었는지 확인하세요. 요즘에는 학생회가 교실에 돌아다니면서 교복을 잘 입었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아침 조회가 끝나면 아침으로 사온 삼각김밥과 빵을 먹고 아침에 바빠서 못한 화장을 해요. 벌써 1교시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저희 반 1교시는 통합사회예요. 통합사회 선생님이 3분이 들어오셔서 항상 사회 시간만 되면 친구들이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시는지 물어봐요. 통합사회 수업은 처음 10분은 집중을 잘하지만 수업 시간 20분쯤 지나면 갑자기 졸려지는데 1교시라 더 피곤해요. 1교시부터 사회 수업 듣기 힘들죠. 저는 1교시가 과학이에요. 과학쌤도 2분이 들어오셔서 저희 반 친구들도 항상 어떤 과학쌤이 들어오시는지 물어봐요. 여자 과학쌤은 고라니 소리를 따라 하신 적이 있는데 수업 중간에 계속 그 소리가 떠올라 가끔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수업을 듣다 보면 쉬는 시간 종이 울려요. 1교시 쉬는 시간에는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도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잘 때도 있어요. 아니면 출출해져서 가져온 과자를 꺼내 먹어요. 먹으면 잠이 조금 깨는 듯한 느낌이 나요. 1교시 쉬는 시간에 항상 너무 졸려서 자려고 하는데 친구들과 얘기하느라 못 자요. 졸린 상태로 있다 보면 바로 2교시가 시작해요. 2교시는 한국사예요. 한국사는 1교시에 들었든 2교시에 들었든 7교시에 들었든 애들이 그냥 다 자요. 선생님도 익숙해지셔서 그런지 잘 안 끼워요. 저는 한국사 시간에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항상 노래를 불러요. 저는 2교시가 음악이에요. 음악실로 이동하는 게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교과 수업을 안 해서 일단 좋고 음악 수업을 듣다 보면 시간은 빨리 가서 쉬는 시간이 금방 와요. 쉬는 시간은 빨리 오기도 하지만 더 빨리 사라져요. 수업 끝나고 이제 쉬려고 하면 다시 수업 종이 쳐요. 저희 반 3교시는 체육이에요. 체육관에 가려면 쉬는 시간 10분 중 5분을 반납해야 하지만 음악과 비슷하게 수업을 안 해서 체육 시간에 기다려요. 근데 막상 체육을 하기 싫어서 연습 10분만 대충 하고 앉아서 놀 때가 더 많아요. 저는 4교시에 국어 수업이 들었어요. 국어 선생님들이 모두 재미있으셔서 좋아요. 국어 선생님들이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선생님들의 옷과 피부를 구경하다 보면 수업이 빨리 끝나요. 4교시 수업이 끝나면 기다리던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곧바로 점심을 먹기 위해 뛰어나가요. 근데 저희 학교는 3학년부터 급식을 먹어서 빨리 나가도 한참 줄 서서 먹어야 하잖아요. 급식이 맛있게 나오는 날은 급식줄이 너무 길어서 내가 지금 놀이기구 줄을 기다리는 건지 급식줄을 기다리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급식을 먹고 반에 들어오면 친구들이 전자칠판으로 노래를 틀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교실이 매우 시끄러워요. 친구들이 파이팅 해야지라는 노래를 자주 듣더라고요.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급식을 먹고 오면 바로 5교시 수업 종이 울려요. 저희 반 5교시는 영어예요. 안 그래도 영어 수업이 지루하고 졸린데 밥까지 먹고 배불러서 엄청 졸려요. 저는 다행히 5교시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 수업을 들어요. 미술 수업은 다른 수업들과 달리 직접 하는 게 많아서 집중이 잘 되고 시간도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미술 수업 중 종이 치면 벌써 끝났어?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5교시 쉬는 시간이 되면 1시간만 있다가 집에 갈 생각에 신나요. 근데 7교시를 하는 날이면 수업을 더 가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요. 6교시는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선생님은 수업 끝나고 책에 있는 문제가 풀려져 있고 필기가 되어 있어야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도장이 수행평가 점수에 들어가 수업을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저랑 같은 수학쌤이네요. 저희 반에는 수학 선생님이 찍어주시는 도장과 같은 도장을 찾아서 직접 찍겠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도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면 드디어 집에 갈 시간이 돼요. 저는 6교시 끝나고 종이 치자마자 책상을 정리하고 가방을 싸요. 핸드폰을 담당하는 친구는 바로 교무실에서 핸드폰 가방을 가져오고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을 불러오려 교무실에 찾아가요. 선생님이 종례를 하실 때 모두 집 갈 생각에 들떠 있어서 선생님 말씀에 집중을 안 해요. 그리고 종례가 끝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에 가요.
종례 시간에 집 갈 생각에 설레는 건 모두 똑같은가 봐요. 저도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가방을 싸두고 선생님을 기다려요. 가끔 선생님이 종례를 늦게 끝내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옆반이 집 가는 소리를 들으면 나도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에 쌤 말씀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학교벨이 울리면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청취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다음 주제인 학교생활 팁으로 넘어가기 전에 god의 촛불 하나 듣고 학교생활 팁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는 학교생활 팁에 관한 것입니다. 새 학기는 지났지만 아직 학교생활이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연우씨는 어떤 팁을 준비해 주셨나요? 저만의 팁은 친구들의 생일을 듣고 바로바로 기록해 두는 것인데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친구 생일을 말해주면 친구들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새학년에 올라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생일을 먼저 물어봐요. 맞아요. 저도 친구들이 제 생일을 알아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친구들의 생일을 기록해 주어야겠어요. 가빈 씨는 어떤 팁을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학교에서 숙제나 수행평가 일정이 나오면 그때 핸드폰이나 메모지를 기록하는 것이 저만의 학교생활 팁이에요.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수행평가 날짜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빠르게 흘러 수행평가 날짜가 바로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행평가 일정을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연 씨도 팁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체육복의 이름을 꼭 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때 체육복을 2번이나 잃어버려서 다시 샀던 경험이 있는데요. 체육복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리고 체육복이 모두 똑같이 생겨서 학교에 분실물 보관함이 있다 해도 자기 것을 다시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체육복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 나누어준 프린트물에 이름을 바로 적고 스테이플러로 찝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한 가지 더 생각난 것이 있어요. 학급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같은 과목이라도 선생님들이 다르게 들어오시기도 하는데 이럴 때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수업 내용을 공유하면 듣지 못한 수업 내용을 더 알 수 있어요. 저도 한 가지 더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면 당이 떨어져 피곤하거나 체육 시간에 많이 움직여 배고파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간식을 들고 다니는 것이 저의 학교생활 팁이에요. 하지만 학교 수업 시간 중간에 간식을 먹으면 선생님께 혼나고 잘못하면 벌점까지 받을 수도 있으니 쉬는 시간에만 먹어야 해요. 저희가 준비한 학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3부 이어가겠습니다. 노년과 함께하는 드림 FM 3부 시작했고요. 첫 곡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3부에서는 저희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연을 모아보았습니다. 여러 사연을 읽어보니 저도 공감되는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노년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콘텐츠 기획자를 꿈꾸는 2학년 학생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요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남들은 의대, 로스쿨, 대기업 교사 같은 일을 얘기할 때 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획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유튜버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콘텐츠가 잘 빛날 수 있도록 기획하고 브랜딩하고 다양한 플랫폼에 맞게 전략에 짜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요즘 세상은 콘텐츠가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도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걸 진로라고 말하면 대부분 그런 거는 안정적이지 않아. 그건 직업이 아니잖아. 라고 말해요. 부모님도 처음엔 너 유튜브만 보더니 생각이 흐려졌다 라고 하면서 반대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브랜드 마케팅이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UX 기획 같은 걸 공부해보면 정말 흥미롭고 관련된 책도 찾아 읽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생기부에 어떻게 담겨야 할지도 모르겠고 관련된 활동을 혼자 찾기도 어려워요. 학교에서는 전통적인 진로만 중심으로 다루니까 자꾸 내가 이상한 길은 가는 건 아닌가? 불안해지기도 해요. 아직 정해진 길은 없지만 새로운 흐름 속에서 나만의 진로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현실을 따라야 할까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알려진 직업이 아닌 새로운 직업을 꿈꾸는 것은 당연히 불안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처럼 스스로 공부하고 방향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꿈을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미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진로를 정하지 못한 1학년 학생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선생님들도 부모님도 이제 진로 생각해야지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까진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 됐는데 고등학교에 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진로 희망조사,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설명회 같은 것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요. 친구들 중엔 벌써 의대나 경찰대 준비한다는 애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유튜브나 방송 쪽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나는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 있는 건 많아요. 영상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재밌어요. 그런데 이걸 진짜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금방 자신이 없어져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시고 저는 아직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싶어요. 근데 늦으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져요. 처음엔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조금씩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해요. 글 쓰는 걸 좋아한다면 그걸로 시작해서 천천히 더 넓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급해하지 말고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언젠가 정해지겠지라는 마음보다 조금씩 찾겠다 하는 마음이면 훨씬 편할 거예요. 아직 고1인데 당연히 진로가 안 정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들이 다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들 비슷한 고민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처럼 스스로 생각해보고 조금씩 시도해보는 자세예요. 글 쓰는 걸 좋아한다면 그 감정부터 믿고 따라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장 답이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가도 충분해요. 저도 친구들과 같은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 공감이 많이 가네요. 그럼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 듣고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 예체능을 꿈꾸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진로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아요. 제 꿈은 예체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춤과 노래, 연기를 좋아했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항상 의사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체능은 불안정하다고 반대하세요. 부모님 마음도 이해하지만 저의 꿈은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저에게 그 길은 불확실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하시고 의사가 되어라고 강요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대단한 건 알지만 그건 제 꿈이 아니에요. 예체능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이 길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커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속 걱정하시니 점점 더 내 꿈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겪었던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진로 선택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가 가요. 예체능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설득하려면 예체능의 가능성과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며 자신의 열정을 진지하게 표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더 행복할 거예요. 부모님의 걱정은 항상 사랑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 생각해요.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확고하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과 노력을 보여주면서 대화해보세요. 부모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신뢰를 쌓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사연은 특별하게 중학교 3학년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특성화고에 가고 싶어요. 제 꿈은 기술이나 직업에 대한 실습을 배우는 것인데 특성화고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어서 되게 딱 맞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기계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진로 선택에 대해 반대하시고 계세요. 부모님은 항상 일반고에 가서 대학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요. 부모님은 대학 진학을 위한 길을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일반고로 가서 대학을 가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에 가는 게 꼭 제 꿈이 아니에요. 저는 실제적인 기술을 배우고 바로 직업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이 돼요. 부모님의 뜻을 존중해야 할지, 내가 원하는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도 잘 모르겠고 자꾸 마음이 갈팡질팡해요. 특성화고에 가면 더 나은 미래가 있을지 부모님 말씀대로 일반고에 가는 게 정말 맞는지 계속 생각이 많아집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해본 친구들이 있다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알려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정적인 길을 걱정하시지만 결국 자신의 꿈과 열정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특성화고는 실용적인 기술을 배워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설득할 때 구체적인 사례나 진로 가능성을 보여주며 자신의 길을 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럼 3부를 마무리하며 어밀리언 드림 듣겠습니다. 노년고와 함께하는 드림 FM 4부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루시의 낙화 듣고 오셨습니다. 4부 코너로 감정 퀴즈 게임과 노년고 방송 제작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감정 퀴즈 게임 시작해볼게요. 감정 퀴즈 게임은 상황을 제시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제가 먼저 퀴즈를 내볼게요. 첫 번째 퀴즈는 저희가 두 번째로 방송부에 갔을 때 할 게 없어서 다 같이 벚꽃 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러 간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든 생각과 감정은 무엇일까요? 저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그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윤 씨도 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 네. 연우 씨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네,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무엇보다도 선배님들과 새로운 방송부 멤버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들떠서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엔 가빈 씨처럼 당황하다가 다 같이 사진을 찍어서 좋았어요. 그때 선배님들이 좀 재미있고 선생님도 착하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가빈 씨가 퀴즈 내주세요. 그럼 제가 두 번째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4월달 말에 중간고사를 봤잖아요. 중간고사 마지막 과목이 역사였는데요. 제가 역사 시험을 볼 때 분명 다 풀고 마킹까지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쉬고 있었는데 시간이 1분 남았을 때 제가 문제가 25번까지인데 OMR에는 24번까지 마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럼 연우 씨가 먼저 말해주세요. 네, 물론 저는 저런 경험이 없지만 만약에 제가 가빈 씨가 되었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매우 혼란스럽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연 씨. 진짜 1분 남았을 때 그걸 보면 정말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들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아예 눈치를 못 채고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알았거든요. 진짜 그때 가빈 씨는 이제 1분 남았을 때 그때라도 안 게 좀 안도가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윤 씨가 안도가 느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안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갑자기 그걸 발견한 순간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막 손이 덜덜 떨리면서 빨리 OMR에 수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연우 씨가 문제 내주세요. 네, 다음은 제가 감정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요. 세 번째 질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 만큼 체육대회, 소풍 많이 가죠. 소풍을 갔을 때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소풍을 갔었을 때 이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서로 싸운 김밥 도시락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제가 다른 친구의 김밥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가빈 씨가 먼저 얘기해 주세요. 김밥이 맛이 없었다면 일단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정말 예상이 안 가고요. 만약에 제가 연우 씨였다면 빨리 다른 음식을 먹어서 그 맛을 없애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가빈 씨의 답을 들었는데 아닙니다. 네, 그럼 다음 하윤 씨의 대답을 듣고 가실게요. 제가 그런 김밥을 먹었다면 그러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하윤 씨의 답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난감하기도 하고 그 친구의 어머니의 김밥이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약간의 죄송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사온 김밥이 아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밥 양이 매우 많고 시금치와 햄과 계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밥 많은 김밥 안 좋아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네, 가빈 씨의 취향 참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천 논현고의 자랑스러운 방송부 MBF입니다. 선배님들께서 MBF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노 보이프렌드, 남자친구가 없습니다. 그러고서 덧붙이신 말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퇴출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빈 씨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뜻을 들었을 때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우 씨도 당황하고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정말 남자친구가 생기면 나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연우 씨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제가 엄청 예뻐져서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정말로 MBF를 떠나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하윤 씨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뜻을 들었을 때 매우 당황했고요. 그래서 연우 씨도 당황했을 것 같고 남자친구가 없어서 좀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남자친구가 없어서 매우 안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알려주신 MBF의 뜻은 장난이어서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저도 MBF의 뜻을 알고 싶네요. 다들 퀴즈는 잘 맞추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을 듣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노년구와 함께하는 드림 FM,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다가오네요. 이제 저희가 라디오를 준비하며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경인 방송국을 오는 날에 학교 끝나고 셋이 같이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3명 모두 경인 교통방송국으로 가야 하는 줄 알고 교통방송국으로 찾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2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기분 좋게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저희를 보고 놀라시면서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 신청하고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여기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한다며 잘못 온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셋 다 놀라서 멍해있다가 알고 보니 경인 교통방송국이 아니라 경인 방송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아, 맞아요. 저희가 그때 바로 택시 타고 경인 방송국으로 갔어요. 경인 방송국이 눈앞에 보여서 입구도 바로 앞에 있을 줄 알고 내렸는데 바로 입구가 아니라 큰 도랑이 있는 거예요. 그 도랑이 너무 커서 건너갈 수도 없는데 주위에 입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걸었어요. 계속 한 5분 정도 걷다 보니 도랑 끝이 보이고 주차장 입구가 보였어요. 그 입구로 들어가서 다시 5분 정도 걸었더니 경인 방송국 입구가 나왔어요. 그날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진짜 힘들었어요.
이때 그 큰 도랑을 건너면서 저희가 힘을 얻기 위해 유다빈 밴드의 항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항해를 듣고 마무리할게요. 유다빈 밴드 항해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 라디오를 준비하고 녹음하면서 느꼈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빈씨. 처음에는 라디오 만드는 게 재밌어 보였는데 막상 라디오 대본을 쓰고 코너를 짜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작가님과 PD님이 잘 도와주셔서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연우씨 말씀해주세요. 이번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소통의 힘과 팀워크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그걸 방송이라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만큼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친구들과의 일상 속 이야기들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걸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이라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 있게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이번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하윤씨. 처음엔 그저 막막했어요.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하지? 내가 진짜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 낯설고 긴장되는 순간이었고 멘트를 몇 번이고 고쳐 쓰고 음성 톤을 다시 체크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이게 협업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도와주신 PD님과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서툴고 어려워 잘 하지 못했는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미도와 파라솔 아마추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임가빈, DJ 최하윤, PD 장윤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